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11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제목은요, 인수분해입니다. 이 인수분해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인수분해를 잘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인수분해는 주로 몇 차씩? 2차식이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3차와 4차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3차와 4차의 기본이 2차입니다. 그래서 2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의 뜻. 인수분해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괄호를 푸는 것이 뭐였다? 전개였죠. 그래서 앞강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전개에 의해서. 그래서 곱을 합의 모양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전개였다라고 하면 이거의 거꾸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연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항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무슨 분해라고 하냐면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이 인수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약수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식에서는 인수라고 하고 수에서는 소인수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소인수는 소수로 된 인수로서 수에서 쓰는 것이 소인수고 식에서 쓰이는 것은 인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했을 때 곱해진 각각의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2차식이었던 것처럼 2차식은 두 1차식을 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1차식을 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슨 분해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것이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죠.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우리 인수분해 공식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발전된 것이 3차식과 4차식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공통인수를 이용하는 인수분해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것이, 그래서 분배 법칙이 전개하고 인수분해를 합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개를 거꾸로 한 것이 바로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인수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을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때 그걸 묶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우리가 분배 법칙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면 AB 더하기 AC가 되는데 요 각 항에 보시면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괄호를 푼 거를 거꾸로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괄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A로 이렇게 묶어내주면 남는 것만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수를 묶어내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항이 두 개일 때 인수분해가 사실은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2번이 가장 간단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일 때 인수분해가 뭐가 되냐면, 자, 앞서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더하기 곱하기 A 빼기 B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합차라고 해서 뭐가 된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개를 거꾸로 한 것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차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두 개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뭐한다? 곱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전개할 때도 어떻게 했었죠? 그쵸? 어떤 게 A가 되고 어떤 게 B가 되는지를 살펴봐서 대입을 해서 공식을 풀었듯이 여기서도요, 어떤 게 A가 되고 어떤 게 B가 되는가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서 배웠던 합차 공식을 거꾸로 한 게 뭐다? 인수분해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항이 두 개이면서 제곱이 차꼴이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항이 몇 개죠? 두 개죠? 자, 근데 보시면, 자,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A를 묶어내시면, 자, 뭐가 남죠? 자, 여기에는 앞에는 2A가 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남다? B가 남죠. 그래서 괄호 안에 묶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바로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인수분해 맞습니다. 왜? 자, 괄호는 곱하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제일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꼴이에요. 자, 여기서도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다항식이 우리가 공통인수였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다항식도 공통인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A 플러스 3을 이렇게 묶어내시면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만 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xy가 남아있고요. 여기는 얼마가 남아있다? 마이너스 3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번은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안 보이죠. 하지만 이거 살짝 고치면 돼요. 어떻게 고치시면 되죠? 자, 그렇죠. 뒤에가 a-b고 b-a면 부호만 딱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 주시면 뒤에가 a-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는 a-b를 이렇게 묶어내시면 뭐가 남아요? 자, 앞에는 x가 남죠? 자,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좀 더 풀어보셔야겠죠. 자,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다음 시간 인수분해 아니라 자, 앞부분보다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 공통인수가 뭐죠? 그죠? 일단은 수로 보면 3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최고차 개수는 우리가 최고차에서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많거든요. 인수분해서 그때 이때는 뭐로 묶어내주시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x는 여기 두 개 한 개가 있네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바로 마이너스 3x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묶어내면, 자, 3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x가 되겠죠? 마이너스 3x 제곱은. 자, 그리고 9x는 어떻게 되느냐? 자, 9를 마이너스 3으로 묶는 것은 나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x 묶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3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공통인수로 보이십니까? 자, 이때는 ab 제곱 a 제곱 b니까 ab가 각각 한 개씩, a와 b가 각각 한 개씩 곱해져 있죠? 그래서 묶어내시면 여기는 b가 남고요. 자, 이 뒤에는 뭐가 남는다? a가 하나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거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4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a 플러스 4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자, 뭐가 남죠? 여기는 b가 남아요. 자, 이 뒤에는 뭐가 남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괄호를 만들어 주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약간 안 보이죠? 자, 앞에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요. 여기서는 x-y에 2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부호가 딱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묶어낸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시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x-y에 x 플러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그죠? 공통인수가 그럼 뭐가 되느냐? 공통인수가 여기서 보면은 x-y가 공통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어주시면요. 자, 답은 어떻게 될까요? x-y로 묶으면. 자, 남는 거는, 자, 저 앞에서는 2x 플러스 1이 남고요. 이 뒤에서는 뭐가 남냐면 x 플러스 3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식 계산하는 것도 복습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2x 더하기 x 하면 3x고요.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항이 두 개면서 제곱의 차이꼴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결론은? 그렇죠. 제곱의 차 형태로 나와 있으면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A가 되고 어떤 게 B가 되는지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식은 인수분해하여라. 자, 9x제곱 마이너스 49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 9x제곱은 3x의 제곱일 것이고, 자, 49는 뭐다? 7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살짝 치환 아닌 치환을 하면은 3x가 a가 될 것이고요. 자, 7이 뭐가 된다? b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은 두 개를 더하고 한 번은 뭐 한다? 두 개를 빼주시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16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그러면 16a 제곱은 4a 전체 제곱이고요. b 제곱이죠. 자, 그러면 뭐가 a지요? 자, 여기서는 공식에서 말하는 a를 말합니다. 여기가 a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뭐다? b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럼 한 번은 뭐 한다? 두 개를 더해 주시고요. 한 번은 뭐 한다? 빼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다항식 제곱 빼기, 다항식 제곱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B가 되는 형태 맞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두 개를 뭐 해라? 그죠? 더하고요. 한 번은 뭐 해라? 그죠? 한 번은 뭐 하셔야 되냐면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소괄호 쓰셔야겠죠? 자, 이거 구해주시면, 자, 두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2a-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계산하시면 a-2 -a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a가 없어지고요. -2하고 1을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것이 자, 이 문제의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이네요. 그럼 요거는 25 자체가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5분의 1 x 전체 제곱에서 자, 9분의 1은 3분의 1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곱 빼기 제곱이지요. 그래서 이때도 한 번은 뭐 한다 더하시고요. 한 번은 뭐 한다 자, 빼는 것이 자, 이 문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을 우리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자, 비슷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00이네요. 자, 100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가 됩니까? 자, 그렇죠. 10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한 번은 두 개를 더하고 한 번은 뭐 한다? 두 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네요. 자, 49a 제곱은요, 바로 7a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b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자, 앞에 7a하고 b를 한 번은 더하고요. 자, 7a하고 마이너스 b는 한 번 빼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5인데요. 자, 요거는 앞에 두 개의 예제가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얼핏 보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수분해 공식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배웠던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25가 되는 부분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기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자,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5를 더해 주시고 한 번은 뭐 한다? 5를 빼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인수분해 공식이 우선 하는 것이 뭐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이 제일 처음에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자, 살펴봐야 될 것이 x 플러스 2의 제곱 다항식이 여기 나중에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인데 자, 우리가 어떤 게 a이고 어떤 게 b인지 공식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a이고 여기가 b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암산 정도 하신 게 된다면 한 번은 두 개를 뭐 한다 더하고요, 한 번은 두 개를 뭐 한다 뺀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차 공식이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x 플러스 6하고요 x 마이너스 2를 곱하시는 것이 바로 4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나올 때는 무슨 뭘 이용하는 거죠?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인데요. 자,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을 할 때도 이제 항이 3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우리 항이 3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뭐가 a가 되고 뭐가 b가 되는지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하면요, 여기 있는 9의 성질이 뭐가 되냐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것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항이 어떻게 되죠? 2a b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6x 되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a가 x고요, b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뭐가 a이고 뭐가 b인지를 보셔서 여기 제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두 개 차이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x제곱, 자 4가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어서 완전 제곱이 될 건데,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운데가 2ab가 되는데 맞죠? 그런데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x에다가 a가 x고요, b가 얼마다? 2인데 가운데 뭐로? 우리가 마이너스로 연결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완전히 덮어버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1인 경우인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이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차식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차항 개수는 두 개의 뭐다? 합. 자, 그리고 상수항은 뭐다? 곱이 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거꾸로 하게 되는 것이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전개, 요거는 뭐다?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때도 뭘 고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시피 역시 A와 B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합이고요. 여기는 뭐다? 곱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있다. 그럼 이때는 A와 B를 어떻게 구하냐면 더한 것은 4이고 곱한 것은 3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합이 먼저 기준이었어요? 곱이 먼저 기준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4가 나오는 것은 경우가 어떻게 되죠?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1, 3하고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곱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두 A, B 후보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1하고 3이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면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죠? 1하고 3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1이면 B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봐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 플러스 1 하고요.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합하고 곱 중에서는 뭐가 기준이냐면 곱이 훨씬 개수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약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합을 나중에 찾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가 이제 마지막 경우죠. 자, 가장 일반적인 뭐였습니까? 그렇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였는데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제가 전개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식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을 더해 주시고요. 그다음 3번을 4번을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공식을 써버렸네. 하지만 전개를 하실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곱, 여기도 뭐다? 곱, 여기는 뭐다? 합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로 하셔야 되냐면 곱을 먼저 맞추고 합을 맞추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가로 계산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세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세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2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오는 경우는 뭐와 뭐다? 1하고 2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3을 볼게요. 자, 3은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자, 원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는 요렇게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것이 세로 계산을 하면 대각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끼리 곱할 건데, 그러면 곱해가지고 더한 게 얼마다? 5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빨리 우리 암산을 했었어요. 어떻게? 자, 우리가 1, 3을요, 이렇게 3, 1로 우리가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곱하면 6이 되고요.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근데 부호가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더해서 5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6이란 말은 여기가 플러스 3이고요.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가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었어요? 여기는 1차항 개수, 여기도 뭐다? 1차항 개수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플러스 3 하고 뭐다?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곱해진다고 보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가 네 번째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3번 인수분해 공식을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3차식 같은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식 인수분해가 빨리빨리 돼야지 3차식 인수분해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꼴이죠. 완전 제곱식은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49가 뭐가 되죠? 49가. 자, 7의 제곱 되는 거 맞나요? 그럼 확인할 게 있어요. 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a, b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죠? 14가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뺀 것의 완전 제곱인데,
A가 A일 것이고요. B는 얼마다? 7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A와 B는 공식에 있는 A와 B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7의 전체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4A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B 제곱인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해봐요. 자, 4A 전체 제곱은 2A 전체 제곱, 4A 제곱은 2A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B 제곱인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2A B가 있어야 되는데 딱 계산하면 얼마다? 4AB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 자, 근데 가운데 부호가 뭐라고요? 그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뺀 것의 완전 제곱이 되고 A가 뭐죠? A가 2A, B가 뭐죠? B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2A에서 B를 뺀 것의 전체 제곱이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9y제곱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 9y제곱은 어떻게 되죠? 3y 전체 제곱이죠. 그럼 가운데 뭐가 오면 되겠어요? 2a, b가 오면 되는데, 자, 계산하시면 얼마다? 12xy거든요. 12xy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뭐다?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중간에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뺄셈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A가 뭐죠? A가 2x. 자, B가 뭐죠? 3y예요. 그래서 요거는 2x 마이너스 3y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꼴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자체가 뭐가 되죠?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가운데 확인해 볼게요. 2A, B 이렇게 돼요. 그럼 2분의 1 약분해서 X가 나오는데 X 맞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네? 그럼 요거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맞는데 가운데는 덧셈으로 연결된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뭐가 A지요? X. 자, 뭐가 B지요? 그죠? 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분하는 것이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64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64는 8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확인해 볼게요. 2ab. 자, 16x. 맞네요. 자, 근데 가운데 뭐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뺄셈의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됩니다. 뭐가 a입니까? 그렇죠? x가 a입니다. 뭐가 b입니까? 8이 우리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자, 64y 제곱은 뭐가 되냐면 8y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으면 될까요? 2ab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6xy가 되는데, 딱 맞죠?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가운데 뭐다? 자, 플러스니까 합의 완전 제곱이겠죠? 자, 뭐가 a입니까? 그렇죠? x가 a고요. 자, 뭐가 b입니까? 그죠? 8y가 우리가 b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번, 자, 16a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뭐가 되냐면 바로 16a 제곱이 4a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b 제곱이죠. 그러면 가운데 뭐 오면 되겠어요? 2ab, 그러면 8ab가 되는데, 8ab 맞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분명히 완전 제곱은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뺄셈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자, 뭐가 a입니까? 그쵸? 4a가 a고요. 뭐가 b입니까? 예, b가 b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a-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자 9분의 1x 제곱입니다. 그럼 요거는 3분의 1x의 전체 제곱이 되고 1은요 변심이 무제한이에요. 자,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오면 될까? 2a, b 오면 되는데 그럼 3분의 2x가 되네요. 맞나요? 맞네요. 그럼 요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니까 합의 제곱이 되겠죠. 자, 뭐가 a지요? 예, 바로 3분의 1x가 a가 되겠고요. 뭐가 b지요? 예, 1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 꼴이죠. 요거는 뭐다? 그죠? 곱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합을 봐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0입니다. 그러면은 곱해서 20 더해서 얼마다 9가 되는 후보를 보셔야겠죠? 그러면 뭐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20의 약수는 뭐 1, 20, 2, 10, 그 다음에 4, 5 이렇게 했는데 4, 5 딱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5인데 여기는 4 더하기 5가 딱 되네. 그래서 후보는 뭐냐? 바로 A는 4, B는 얼마다?
5다 라고 바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럼 56, 곱해서 56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요거는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56 빨리 계산해 볼까요? 7, 8, 56 맞죠? 그런데 이때는요, 둘 다 무슨 수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두 개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 더해 볼까요? 마이너스 15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A가 마이너스 7이라면 B는 뭐다?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9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14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곱해서 14 더해서 9 되는 거. 이건 좀 쉽네요. 2 곱하기 7 하면 14 맞죠? 자, 2 더하기 7 하면 얼마다? 9 맞죠? 그래서 이 후보는 A가 2라면 B는 얼마가 된다? 자,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A와 B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8입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부호죠, 그죠? 그리고 더해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8은 9보다 외워보면 어떻게 되죠? 2, 4, 8이죠. 그럼 2하고 4인데,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죠? 더해서 2가 되려면, 자, 바로 플러스 4하고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라면 B는 얼마다? 우리가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X하고 Y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면 개수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곱해서 얼마다? 우리가 20 더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20 하면 뭐하고 뭐죠? 그죠? 2하고 10을 곱하면 2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0이란 말은 둘 다 무슨 수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y제곱 있으면요, y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x만 있을 때는 수만 오고요, y제곱이 오면 y 붙여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긴 꼴이죠.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세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6은 일단 3도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고 6도 분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계산? 세로 계산하셔야 되고, 3은요 1 곱하기 3이 되고요, 6은 어떻게 됩니까? 6은 뭐 2, 3도 있고 3, 2도 있죠. 근데 여기 대각선으로 우리가 원래 가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로 계산하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걸 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각선으로 곱해진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항하고 상수항, 1차항하고 상수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이때는 11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9하고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래. 그러면 둘 다 무슨 부호가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란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때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만 여기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적죠? 그렇죠?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3이란 말은 x 마이너스 3이란 소리고요. 여기는 지금 x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2란 말은 3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번도 보시면, 자, 여기가 5하고 마이너스 2로 돼 있죠. 그럼 이것도 무슨 계산? 이제 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는 1, 5로 일단 보세요. 요거는 고정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2를 계산할 때 1, 2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잖아. 근데 빨리 대각선 계산해서 더해서 얼마다? 3이 나오는 경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 1이 되면 10하고 1이 되기 때문에 3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1, 2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럼 1, 2를 하면은 5, 1은 얼마다? 5, 1, 2는 2인데, 자, 더해서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서로 여기 무슨 부호다? 다른 부호 맞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3이 나오려고 하면 5하고 마이너스 2를 더했을 때 바로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5니까 그냥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x제곱이 여기 y제곱이죠. 그럼 이때는 각각 뭐다? xy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모양으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1, 1이죠. 1, 1이면 x 더하기 y구나. 그리고 여기는 5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는 5x 마이너스 2y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세로 가로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산이 복잡하고 반대편 우리가 괄호에 있는 것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각선 계산을 해야 돼서 가로 계산이 아니라 뭐다? 세로 계산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유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3은 어떻게 돼? 1,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5는요 1, 5도 되고 5, 1도 돼요. 근데 5, 1 하시면 어떻게 되죠? 15, 1이니까 8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 1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쵸? 5, 1이 아니고 뭐다? 1, 5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다? 5가 되는데 두 개 더해서 얼마다? 8 나오죠? 8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두 개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었어요? 1이면요 여기는 x가 아니고 a죠, 문자가.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 5니까 뭐다? 3a 더하기 5다 라고 적는 것이 이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좀 가려버렸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위에다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5라고 돼 있죠. 그럼 요것도 볼게요. 1, 2 맞나요? 그 다음 요것도 1, 5, 5, 1 할 수가 있는데 5, 1 하면 10하고 1이어서 7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1, 5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얼마다? 5. 자, 2, 5로 7 만들 수 있나요? 근데 이거 무슨 부호? 같은 부호.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할 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럼 둘 다 뭐다? 마이너스. 그럼 답 어떻게 적어요? 1 마이너스 1이면. 그렇죠. 이때는 a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요. 2 마이너스 5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2a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3번. 자, 3번은 자, 2x 제곱 플러스 11xy 더하기 12y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계산하시면 자, 2는 어떻게? 1, 2로 계산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는 어떻게 계산하죠? 뭐 1, 12, 2, 6, 3, 4도 많잖아요. 근데 11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11이 나오려고 하면 4, 3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8이고요. 여기는 얼마다? 3 되는 거 맞죠?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11이 된다는 말은 둘 다 뭐다? 플러스가 될 때죠. 그죠? 그래서 1, 4란 말은 어떻게? x, y 다 있습니다. 그래서 1, 4면 x 더하기 4y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2, 3이란 말은 뭐다? 2x 더하기 3y라고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제곱 비슷한데 아닌 거. 왜냐면 여기가 완전제곱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9x 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2y 제곱이네요. 그러면 9는요 1구도 있지만 뭐도 있다? 뭐 3, 3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는요 1, 2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얼마다? 6이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을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적어요? x, y 둘 다 있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y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3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이 꼴의 인수분해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항이 4개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중3 때 배우셨죠? 항이 4개인 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이렇게 4개예요. 자, 이렇게 4개인데 지금은 별 특징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항이 4개일 때는 2개 묶거나 3개, 1개 묶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묶는 거죠? 그렇죠. 2개 묶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는 요렇게 묶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는단 말은 2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요. 자, 여기서 뭐가 공통인수입니까? 그렇죠. 2가 공통인수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공통인수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가장 기본적인 합차 공식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해주시면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이 문제는 바로 공통인수를 우리가 묶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a-b로 묶어내고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여기는 2a 더하기 2b가 남고요. 여기 뭐가 남아요?
자,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4개, 항이 4개일 때는요, 2개 묶는 게 가장 편적입니다. 자, 요게 그러면 몇 개 묶는 거냐면 3개, 1개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3 대복습 해보시면 이 3개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3개, 1개 묶을 때는 이게 무슨 식이 될 때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부분이 3개, 1개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거 딱 동그라미 해볼게요. 앞에서 많이 보셨죠? 무슨 꼴? 완전 제곱식. 왜? 9가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a, b 하면 여기 마이너스 6x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뭐다? 3의 제곱이 요 동그라미 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뭐다? y제곱.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 형태 인수분해 많이 보셨습니다. 자, 한 번은 뭐 하라고요? 합. 자, 더합니다. 자, 한 번은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빼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보통은 문자를 앞에 쓰고 수를 뒤에 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바로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거 볼까요? 자, 그러면은 크게 2가지 케이스였어요. 2개 묶거나 3개, 1개 묶거나. 이거 몇 개 묶을까? 그죠? 이건 2개 묶어야겠죠.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묶을까요? 1, 2, 3, 4번 했을 때 이렇게 묶는 거 맞나요? 그래서 살짝 바꿔주면 xy-x 그 다음에 플러스 1-y인데요. 그럼 여기 뭐로 묶을까요? 그리고 x로 묶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뭐로 묶을까?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통인수 보입니까? 예, 보이지요? 요거는 y-1로 이렇게 묶어내주면 여기는 x-1이 남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보통 문자를 이렇게 x를 앞에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답을 내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2개 묶는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일단 이것도 2개 묶는 경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왜냐면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2개 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여기 뒤에는 뭐가 공통인수로 보여요? 마이너스 4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뭐다? x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이어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뭐다? 빼주는 걸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2개 묶는 그런 경우예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몇 개 어떻게 묶으면 될까? 네, 3번은요 3개, 1개 묶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많이 보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빨리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x-y 전체 제곱입니다. 자, 16은 뭐의 제곱이다?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때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다?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어떻게 하죠? 한 번은 더하고요. 한 번은 뭐해라? 빼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3개, 1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약간 요거 3번보다 어려운데 요건 1개, 3개 묶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요. 주의점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눈에 보이려고 하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내 주시면 바로 완전 제곱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4b 제곱이 뭐다? 2b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돼서요. 이런 완전 제곱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앞부분을 가르쳐 드렸죠. 복습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거고. 자, 그러면 뒤에가 뭐가 되냐면 a-2b의 뭐다? 전체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그죠? 1은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또 합차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은 2개를 뭐 한다? 이렇게 더하시면 되고요. 한 번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게 여기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이 4개인 것은 고등학교 교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볼게요. 자, 괄호가 4개예요. 자, 근데 그때는 이렇게만 되면 인수분해가 된 것 같은데 뒤에 뭐가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건 인수분해가 완전히 돼 있는 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맞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괄호가 4개면 항상 몇 개? 2개 묶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쓰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몇 차식이다?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 부분을 우리가 치환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같은 게 나오려고 하면 더했을 때 같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더해서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짝을 묶었을 때. 그때 이렇게 됩니다. 1, 4 더하면 5, 2, 3 더하면 얼마다?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셨냐면 일단 살짝 자리를 바꿔요. 자, 1하고 4하고 계산할 거고요. 2하고 뭐하고 3을 이렇게 계산할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전개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했다가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공통으로 보입니까? 치환할 거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를 뭐라 둔다? 그렇죠. a라고 하고 풀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그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4에 a 더하기 6 빼기 8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뭐다? 2개 더 하셔야겠죠? 10a. 자, 곱하면 얼마다? 24. 거기서 뭘 빼셔야 되냐면 8을 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10a.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4에서 8 빼면 얼마가 됩니까? 그죠? 1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6은 어떻게 돼요? 곱해서 16 더해서 10. 얼마? 2하고 8.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2하고요. a 더하기 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 좀 힘든 친구들은 오늘 바로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 복습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 대신에 그럼 뭘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x제곱 더하기 뭐다? 우리가 5가 아니고요. 여기 5x죠? 여기 5x. 자, 그래서 5x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렸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여기 x제곱 더하기 5x를 a라고 둔 겁니다.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가 4개 있다. 그럼 역시 몇 개? 2개 묶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또 풀어봐야겠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방금 풀어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거하고 어느 거 묶을까요? 그쵸? 요렇게 묶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x하고 x 플러스 3하고 묶고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3x.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자, 뭐를 치환할까요? 그죠? 요거 치환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x제곱 플러스 3x를 우리가 a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a 곱하기 a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자, a 곱하기 2 하면 2a 더하기 1.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a 플러스 1의 뭐다? 전체 제곱이 돼요. 자, 그럼 a가 뭐였습니까? 그쵸? x제곱 플러스 3x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뭐 해야 된다? 치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묶어야겠네요. 어떻게 묶어요? 딱 보니까, 그쵸? 이렇게 묶으니까 이렇게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자리를 바꿔주면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6 하고요. a 플러스 2 하고 a 플러스 5 한 다음에 뒤에 12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뭐다? 7a 더하기 6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7a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12 빼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치환을 해야겠어요? 그쵸? 자, 이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7a 더하기 6 하고요. 자,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0. 그죠? 플러스 10
에다가 뒤에 12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A라 둘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7A를 A라 두면 A 플러스 6 하고요. 자, 뭐다? A 플러스 10을 계산하시면 되고 뒤에 12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16A 플러스 60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요거는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얼마다? 48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곱해서 48 더해서 16 되는 것은 12 곱하기 4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12하고 뭐다? 우리가 4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A 자리에다 뭘 적으면 되죠? 그렇죠.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주면 A 대신에 A제곱 플러스 7A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A제곱 더하기 7A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 더 되는 거 있습니까? 더 되는 거 있네요. 여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가 되네요. 뭐로 돼요? 그죠? 3, 4, 12 더해서 7 맞나요? 그래서 A 더하기 3하고요. A 더하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자, 그래서 괄호가 4개인 것에 인수분해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부분이 있을 때 인수분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거는 살짝 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치환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적으시면 치환이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5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인데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자,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가 A-2의 전체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A 대신에 A 플러스 5를 다시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A라고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4하고요. 뭐다? 그리고 A 플러스 6을 이렇게 곱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1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2개 더하면 2지요. 2개 곱하면 얼마다? 4, 6, 2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얼마다? 35네요. 그러면 보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35 더해서 2가 되는 것은 5하고 7인데 뭐가 플러스 해야 돼요? 7이 플러스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A 마이너스 5 하고요. A 플러스 7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판사를 잡았는데 여기다 위에다 좀 적을게요. 그러면은 뭐가 A였죠? 자, 여기다 적을까요?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5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뭐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치환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또 풀어보셔야겠죠. 자, 이건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요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x-1을 살짝 뭐라 두자? 이제 a라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a 제곱 플러스 7a 더하기 3이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할게요. 자, 여기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지요. 어떻게? 1, 2. 자, 7이 나와야 되니까 3, 1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6, 1. 자, 더하면 얼마다? 7 나오니까 둘 다 뭐다?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1, 3이니까 어떻게 적어요? A 더하기 3. 자, 2, 1이면 어떻게 적어요? 2A 더하기 1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뭘 적어야 돼요? A 대신에 x-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3이 되겠고요. 2A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x-2 더하기 1을 해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2x-1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살짝 치환하셔서 앞에서 복습하셨던 기본 공식들을 적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A 플러스 B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A 플러스 B를 대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시면 A에다가 A-1 빼기 56이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6입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56 더해서 1 돼야 되겠죠? 자, 많이 곱해서 마이너스 56. 그러면 7, 8, 56. 근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7,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8이 되면 곱하면 마이너스 56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대문자 A 대신에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계산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고등학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잘 보세요. 자, 이건 x-3도 있고 x 플러스 3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3은 대문자 a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뭐로 볼 거냐면 대문자 b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살짝 고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뭐다 6b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6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다? 2하고 3인데 뭐가? 그쵸? 2가 플러스고 3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뭐다? 3b가 될 때 곱해서는 마이너스 6b 더해서는 얼마다? 마이너스 ab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그럼 a 더하기 2b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아까 뭐였다? x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에 x-3이었고, 자, 그 다음에 2b 보겠습니다. 2b, 얘가 b죠. 그럼 2b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2x 플러스 6이 바로 2b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뭐다? x-3이고요. 이번에 3b를 빼래요. 그럼 3b가 뭐냐면 3b가 여기 세배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9. 근데 빼래요. 그러면 3x 플러스 9를 빼면은 우리가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 앞은 3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되죠? 그죠? 계산하시면 x에서 마이너스 3x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뒤에는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공통인수가 또 보이네. 자, 뭐? 3으로 묶어야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뭐다? 6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2로 묶었죠? 이 앞에다가 아까 3이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얼마가 곱해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이 곱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치환을 할 때 문자 몇 개? 2개를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는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오늘은 한강으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기본적으로 묶어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사용하고 좀 긴 것들은 치환을 사용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2차 시간 인수분해가 정말 고등학교 오면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노력해 두시기 바랍니다.